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과 관련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우선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의료개혁, 의사정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 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께서 내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2,000명 정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 대란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게 의료계와의 협상권을 위임하면 좀 더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대국민 담화와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대국민 담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다시 야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조나라 혁신당이나 어찌 이리 한결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 채널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출은 양문석에게, 무상연애는 죄명에게, 뽕은 민희에게, 공황장애는 은정이에게, 입시는 조국에게 상담해 주세요. 이런 재밌는 댓글을 올렸는데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좌파들 머릿속에는 자기들은 뭘 하든지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서류를 꾸며서 대학생 딸이 무려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늘리고도 떳떳하게 표를 구걸하고, 여배우와 무상으로 연애를 하고도 오리발을 내밀 수 있고, 배탈이 난 자녀에게 양귀비 달인 물을 먹였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공황장애를 핑계 삼아 1년 8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 원을 받아가고, 자기 딸은 부정입학시키면서 공정한 대학 입시 기회 부여를 당 강령에 포함시킬 정도는 되어야 좌파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사 시절 1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황장애 등 사유가 적힌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휴직 등을 돌아가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난 것이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좌천성 인사의 불만을 가지고 칭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박 후보는 발령 직후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박 후보는 20일의 연가가 끝나자 공황장애 등 정신적 원인을 이유로 2달간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휴직을 냈다고 합니다. 이 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휴직을 쓸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거나 병가는 6개월이 연장됐던 것입니다. 그 후 박 후보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박 후보가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모르긴 해도 다른 검사들에게 업무가 과중됐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년 8개월 동안 국민 세금만 축내는 등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을 우습게 보던 사람이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는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던 박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셈입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SNS를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의 병을 얻었다.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정보에 해당해서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 당시 MBI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2조,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책임자였던 이전 검사장은 최상위 모집책의 외화 밀반출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범죄 수익을 동결 내지 환수해서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었는데 당시 이종근 검사는 수수방관했다. 부실 넉장 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관예우 변호사의 부탁 때문인가?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였나?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한 이전 검사장은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서 휴스템 코리아, 아도 인터내셔널 등 다단계 업체의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광주 유세에서 조국, 이종근, 박은정 같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쳤다. 그렇게 해놓고 이종근이란 사람은 그 사법 시스템의 구멍을 통해서 다단계 사기꾼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 원을 땡겨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제기되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점하고 시작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갑 민주당 최민희 후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기 설사 때 양귀비 끓여 먹었다. 이 내용은 이른바 자연건강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2001년 펴낸 황금빛 똥 누는 아기라는 박민희 후보의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의 다른 언론 기고문에는 정말로 기괴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최 후보는 과거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 몸을 감싸야 한다. 서양인은 성능력이 약하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최 후보가 2000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입니다. 당시 최 후보는 인도인에 대해서 히말라야의 전기를 받아 너무나 정력이 강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몸을 감싸야만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몸을 감삼으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서양에 대해서는 왜 서양 영화가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담패스를 늘어놓고 음란 장면을 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백인을 겨냥해서는 성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자들이 있으니 현재 자본주의 세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얼굴 허연 족속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여성 복지 정책이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들의 생명 생산 능력이 낮아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후보는 다른 글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0-40%가 자국 내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청바지와 무관치 않다. 남녀 공이 새끼손가락은 성기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질의 깊이, 남성의 경우 성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기고문에는 성능력이 약하면 성문화 자체가 거칠고 성문화가 거친 사람이나 민족은 반드시 침략적 성격을 띈다.
연쇄강간범이나 상습적 성폭행자들이 얼핏 생각드는 것과 달리 대부분 왜소한 체격이나 성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정말 야설 작가도 홀고 갈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의 20대 중반 인터넷에 올렸던 글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국민의힘은 결국 장예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기까지 했는데, 최민희 후보에 비하면 장예찬 후보는 정말 애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글에 대한 언론 지적에 대해서 논란이 될 글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가 기고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추후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및 20대 아들에게 30억 원대의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을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이번에는 딸의 취업과 관련한 아빠 찬스 사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 후보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자동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사실이라면 아빠 찬스로 입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가 의혹 제기인 셈입니다. 화성을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공영훈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 우선 복수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영훈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둘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